아침 8시 한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1세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사는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요즘 사업이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요. 오늘도 혼자네.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도 20년 넘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혼자 사니 금방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자신과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주말 나들이도 가고 친구들과 차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직 후 더 바빠졌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가끔 전화하면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빠. 혼자 먹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만들기도 귀찮았습니다. 장 좀 봐야겠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낡았습니다. 삑 소리를 내며 내려왔습니다. 1층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반찬거리 좀요. 계란, 김치, 두부, 파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요즘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바빠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외로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걸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뭐하지? 생각했습니다. 점심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준비하고 늘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외롭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혼잣말이 또 나왔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날씨 이야기도 혼자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 3층을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4층을 지났습니다. 5층도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네. 6층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곧 7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직 7층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자신의 외로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엘리베이터가 멈춘 순간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7층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엘리베이터를 채웠습니다. 이런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좁은 공간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107동인데 6층과 7층 사이에 갇혔어요. 확인했습니다. 수리기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와야 할 텐데.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좁은 곳에 갇혔던 기억.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갇히신 분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무서워요. 제가 곧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구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지금 수동으로 문을 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정이요. 미정 씨, 제 이름은 윤석호입니다. 이 아파트 설비 담당이에요. 네. 곧 나가실 수 있어요. 석호의 목소리는 계속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눈물이 났습니다. 문이 더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실 수 있어요. 석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석호가 조심스럽게 미정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석호가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석호는 장바구니도 들어주며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석호는 미정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석호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정은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무서웠어요.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자주 고장이 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나왔는걸요. 미정은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계단으로 같이 올라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너무 신세졌어요. 석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조심히 타세요. 수리는 내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고마웠어요. 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윤석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7층에 도착해 집 앞에 섰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네. 남편과도 아이들과도 나누지 못한 대화를 낯선 사람과 나눴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두려움, 그리고 석호의 차분한 목소리. 이상하네. 혼잣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은? 곧 차릴게요.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집에 있었어요. 장 보고 왔고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어제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갇혀 있었는데? 한 20분쯤요. 설비 담당분이 구해줬어요. 다행이네.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그럼 됐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서웠던 순간을 말했는데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걱정해주면 안 돼요? 뭘?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잖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쳤어? 다치진 않았지만 그럼 됐잖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남편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사는데 더 외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타기 싫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호였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미정 씨.
석호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엘리베이터 수리 끝났어요. 이제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차를 마신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놀라셨죠? 석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네. 건축 현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갇혀 있었죠. 석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정 씨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의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었어요. 석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이젠 받아들였어요. 석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일만 하면서 지내죠. 미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석호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가족이 없으세요? 남편이 있긴 한데 함께 있어도 혼자 같아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매일 같은 집에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석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요. 한 달에 전화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호가 조심스럽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그 말에 미정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였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석호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했지만 사실 외로워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미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석호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이야기, 외로움, 작은 일상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였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 번호 드릴게요. 석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윤석호, 설비 담당. 이상한 기분이네. 혼잣말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석호의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호였습니다. 미정 씨, 저 윤석호예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언제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럼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요. 미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신경 쓰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석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산책하실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늘 똑같은 하루죠. 남편분과는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대화가 없어요. 석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꼭 그렇진 않아요. 석호가 멈춰섰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를 잃고 한동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의미라는 거요. 미정은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도 그래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저와 미정 씨가 만난 것처럼요. 석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호 씨,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죠. 부럽네요. 미정 씨는요? 예전엔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죠. 석호는 미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석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미정 씨 덕분에 저도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호가 미정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꼭요. 집으로 들어가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다고. 거실에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산책했어요.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석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석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근처 카페에 함께 가실래요? 좋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이제는 혼자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정 씨,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그럴게요. 제가 미정 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저도요. 석호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혼잣말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일상에는 소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석호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미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석호 씨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미정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지.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무슨 소리야? 지금도 괜찮잖아.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함께 있어도 혼자 같아요. 이게 부부인가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남편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으니까요. 다음 날 석호와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잘하셨어요. 석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신 거예요. 석호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정 씨 안에 이미 그 용기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정 씨를 만나서요. 석호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당연하죠. 저한테 석호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미정 씨는 제 인생의 새로운 빛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뭐가? 무관심했던 거. 당신 마음을 몰라준 거. 미정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과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정말? 응. 나도 외로웠어.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석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석호 씨, 남편이랑 대화했어요.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석호 씨, 그래도 우리 만나는 건 계속해요. 당연하죠. 저희는 소중한 친구잖아요. 네, 친구. 미정은 웃었습니다.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정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대화가 생겼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석호와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석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마워, 그날. 혼잣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었어. 정말? 응. 된장찌개인데 맛있을지 모르겠네. 미정은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침묵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누구랑 산책했어? 친구요. 석호 씨라고 아파트 설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이해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혼잣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호였습니다. 미정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공원에 벚꽃이 피었대요. 같이 보러 가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외로운 일상 속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 그 인연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지만 미정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운이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